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불법 폐기물이 쌓여 만들어진 산, 이른바 쓰레기 산은 전국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철원의 한 마을에도 수백 톤의 쓰레기 산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요. 문제가 불거진 지 벌써 5년이 됐지만 철원구는 이도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이송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악취를 풍기는 폐기물이 지붕 높이까지 쌓여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전봇대는 폐기물에 묻혀 있고 전깃줄에 닿을 정도입니다. 제가 쓰레기를 일일이 뜯어보니까 이런 솜이나 천 조각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렇게 쌓여서 쓰레기산이 된 건데요. 방치된 지 벌써 5년째입니다. 냄새 이렇게 날씨가 좀 저기 한다면 아침 문 열고 나오잖아요. 냄새가 말도 못해. 사진 찍어서 고발할 거라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안 오고 여기 이제는 안 와 이쪽으로 우리 있는 쪽으로 저쪽으로 이제 몰래 다 갖다 버리는 거지. 취재 결과 쓰레기를 버린 사람은 55살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이모 씨. 이 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일주일 동안 이곳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했습니다. 5톤짜리 집게차로 17차례에 걸쳐 쓰레기 430톤을 버린 겁니다. 결국 이 씨는 지난해 4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불법 투기한 폐기물량이 상당히 많다고 봤습니다. 또 이 씨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소재 불명이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는 아직도 방치되고 있는 상황. 범행 당시 이 씨가 잠적했고 지금은 구속될 방법이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철원구는 이 씨의 형이 끝나면 폐기물 처리 명령을 다시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씨가 버티면 결국 지자체가 세금을 들여 대신 치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형사처벌을 하고 끝나는 건 아니죠. 그게 왜냐하면 추가적인 어떤 주변의 오염이나 이런 걸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불법 폐기물 191만 톤 가운데 29만 톤은 여전히 방치돼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매년 반복되며 피해가 커지고 있는 연안 침식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연안항만 방제연구센터를 강원도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대처를 위해 3차원 수리 실험 시설이 검토돼 왔는데 비용 대비 편익이 낮아 최근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반쪽짜리 시설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1년 말 이곳에 국내 최초의 정부 연안항만 방제연구센터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6만여 제곱미터 부지의 방제연구센터는 수리실험실과 연구교육동으로 나뉘는데 3차원 수리 모형 시설 건립이 문제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연안 침식 저감 시설을 위해서는 파도의 상하 좌우 운동을 고려한 3차원 평면 실험이 필수라고 말합니다. 모래가 움직일 때에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평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심이 되고 어느 정도 크기를 가진 그러한 것이 어떤 실물형에 근접하는 실험실이 들어와야지만은 해석이 가능하다고. 해양수산부도 3차원 수리시설 건립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문제는 예산이었습니다. 당초 3차원 수리시설까지 포함한 방제연구센터 건립비는 1,200억여 원. 그런데 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가 0.23으로 나와 타당성 조사 검토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3차원 수리 모형 시설을 제외하고 500억 원으로 2차원 수리시설과 연구 관리동을 먼저 짓기로 했습니다. 2차원 수로 및 연구동을 먼저 발주해서 추진하려고 계획 중이고 공사 기간이 2027년까지인데 그 와중에 3차원 수로를 포함할 수 있도록 사업은 설계 보완과 기술 용역 입찰 등을 거쳐 1년 뒤에 착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의 방제연구센터가 반쪽짜리로 전락하게 되면서 앞으로 3차원 수리 모형 시설의 건립 타당성을 다시 찾는 게 장기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2023학년도 대학 입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학 진학생 10명 가운데 9명이 수시 전형으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교육청은 지역이나 학교별 성적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일부 진보 교육단체는 대학 서열화만 부추긴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대학에 진학한 강원도 고3 학생은 8,454명. 전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528명의 80.3%입니다. 입시 전형 방법은 수시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 진학생 가운데 93%는 수시였고 수능 성적 위주의 정시는 7%에 그쳤습니다. 교육청은 이처럼 수시 비중이 높지만 수능 최저 등급을 받지 못해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불합격하는 학생들이 많다면서 수시와 정시를 균형 있게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능 최저 등급을 받지 못해 불합격한 학생의 숫자는 집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시와 정시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수능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와 일맥상통하게끔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시에서도 수능이 중요하고 정시에서도 수능이 중요한. 이번 대입 현황 발표에는 주요 대학 결과도 포함됐습니다. 서울대 44명, 연세대 40명, 고려대 61명 등 서울 주요 7개 대학에는 274명이 등록했고 포항공대와 카이스트, 사관학교 등 특수목적 대학에는 56명이 진학했습니다. 의치 한약이라 불리는 의학 계열 전공학과는 75명, 교대는 79명이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교육청이 지방대나 서울 주요대 같은 표현을 사용해 대학 서열화를 부추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진로 진학 상담, 지원 방향들에 대해서 더 분석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해야지 전 결과 발표와 공개만으로 학력을 높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번에 공개한 대입 결과를 학교와 지역별로는 비교하지 않고 학생 개인 맞춤형 입시 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만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정부의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 압박에 공공기관장들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돌연 사퇴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다른 공공기관들도 비슷한 상황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이 같은 상황을 바라봐야 하는 구성원들과 시민들까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임기를 22개월 앞두고 돌연 사퇴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제2차관까지 요직을 맡았던 강 이사장은 지난 정권 말기인 2021년 12월에 이사장에 취임했지만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퇴임식도 없었습니다. 강 이사장은 서면을 통해 공단이 한층 더 높게, 더 힘차게, 더 새롭게 비상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임자에게 그 역할을 넘겨주고자 한다며 직원들에게 퇴임 인사를 전했습니다. 강 이사장의 퇴임 사유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단 직원의 횡령이나 불법 촬영 사건 등이 배경이 됐을 거란 분석도 있지만 지난 정권이 선임한 강 이사장이 정부와 여당의 사퇴 압박을 이기지 못해 사퇴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들 중에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다수의 기관장들도 정부와 여당에서 직간접적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장 인선의 가장 나쁜 선례가 이주민 전 청장의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퇴할 생각 없습니까?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 뒤에는 공단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은 물론 공정성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찍어내기 뒤에는 자연스럽게 낙하산 인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그 사회보장 제도 중에 가장 그 선두에 있는 그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장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이 같은 후진국형 자리 싸움에 정부와 공공기관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은 갈수록 더 부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2월 강원 지역 소비자 물가가 5.9% 올랐습니다. 지난 1월보다는 상승폭이 줄었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강원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월부터 11개월 연속으로 5%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도시가스 요금이 33.2%, 전기료가 29.5% 오르는 등 공공요금 인상 영향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강원도의 영문 표기를 강원 스테이트로 정했습니다. 강원도는 스테이트라는 영어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를 지칭하는 단어로 쓰이지만 미국에서는 주로 통용된다며 강원 스테이트는 강력한 분권 의지를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문 표기에 관해서는 현행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며 스스로 이름을 짓는 것부터 자체가 특별자치도의 첫걸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허영 국회의원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허 의원은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효의 의미는 점차 퇴색하고 있다며 경로 효친의 미덕을 일깨우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부모와 자식 간 고마움을 나눌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이 잇따르면서 산림청이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184건으로 강원 지역에서는 11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과 전국 지자체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고 다음 달 30일까지를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해 소각 행위나 방화 등 현장 감시와 단속 행위에 들어갑니다. 홍천군 내면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북부지방산림청의 하청을 받아 산에서 잘린 나무를 옮기던 50대 굴착기 운전자가 10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원청인 북부지방산림청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성범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증거물 감정 교육을 실시합니다. 오는 28일부터 이틀 동안 성범죄 수사 담당자 2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포렌식 방법과 DNA 감정 성폭력에 사용된 약물이나 마약 감정에 대해 강의와 실습이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성범죄 진술에 대한 진위를 감정하고 피해자 상담을 통해 범죄 정보를 확보하는 방법도 교육됩니다. 강원경찰이 아동안전지킴이 집 519곳을 점검합니다. 점검 항목은 운영 실태와 위치의 적정성, 아동 출입 용이성 등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집은 아동 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문구점과 편의점, 약국 등의 상가로 아동 긴급 임시보호소를 뜻합니다. 시군별 아동안전지킴이 집 현황은 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춘천시가 광견병 예방을 위해 미끼 백신 1,500개를 야생동물 출몰지에 살포합니다. 미끼 백신은 야생동물이 먹을 수 있도록 어묵이나 닭고기 반죽 안에 백신을 넣어 만든 백신입니다. 춘천시는 야생동물의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수공통 전염병인 광견병은 걸리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춘천시 반려견 놀이터 같이 놀개가 겨울 휴장을 마치고 이달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운영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로 월요일은 정기 휴무입니다. 지난 2021년 조성된 같이 놀개는 대형견과 소형견 놀이터와 각종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습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같이 놀개를 찾은 시민은 7,700여 명, 반려견은 5천여 마리입니다. 반도체 교육센터의 건립 부지가 이달 안에 결정됩니다. 강원도는 반도체 테스트베드 추진 등의 사업 확장성과 접근성을 따져 원주 내에 반도체 교육센터를 설립하기로 하고 무상 사용할 수 있는 시유지 등 원주시 등으로부터 제안받은 후보지 가운데 설립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할 반도체 교육센터는 국비 200억 원 등 460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6년 정식 운영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강원 테크노파크 원주 벤처 공장에서 반도체 교육센터 개소식을 열고 글로벌 반도체 부품 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태백, 삼척, 정선, 영월, 평창 등 5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강원 남부권 산림 목재 클러스터가 산림청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권역 단위 목재 생산과 가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2027년까지 5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 420억 원을 투입합니다. 거점인 태백에는 목재 종합 가공센터가 조성되고 다른 4개 시군에는 목재 수집센터가 들어서 센터별로 첨단 임업 장비를 도입하고 목조 건축 전망대 등을 조성해 관광 자원화를 추진합니다. 양양공항에서 중대형 항공기를 이용한 화물 운송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양양공항 거점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은 오늘 20톤가량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중대형 항공기 A300-200 기종을 대만 타이베이로 띄워 전자제품 등을 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